특별 생방송 2016 대학 수학 능력 시험 3부 수학 출제 경향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EBS 강사 김청혜입니다. EBS 강사 김준우입니다. 선생님, 수능날에 대한 기억 있으시죠? 어떤 기억 갖고 계시나요? 수능은 정말 그야말로 비행기 이착륙도 멈추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가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기도 하고 초등학교는 늦게 등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수능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수능이 올해 30년이 벌써 넘었다고 합니다. 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시험을 거쳐갔을 텐데요. 그동안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 곁을 지켜온 선생님들이시죠. 네, 수험생들의 고생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봤기에 수능날이 되면 학생들만큼 선생님들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치러진 수능, 수학 영역 출제 경향은 어땠을지, 수험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치렀을지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EBS 수학 강사 김지송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EBS 수학 영역 김지송입니다. 네, EBS 수학 강사 김다린 선생님이십니다. 네, 빛나는 학생들이 있는 개성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BS 수학 영역 김다린입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유난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 전하고 시작해볼까요? 먼저 김지성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시험이 어렵다면 모두가 어려웠던 걸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쉬웠다면 내가 잘하는 걸 겁니다. 이때까지 지나왔던 과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믿고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수능 시험을 치른다면 끝에는 결국엔 좋은 성적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이 딱 나네요. 네, 김다린 선생님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졸린 아침부터 이제 문제를 풀고 너무 많은 또 문제를 대하고 또 긴장되는 학력평가까지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잘 해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너무 멋지고 대견합니다. 우리 지금 시험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도 아마 나중에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너무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지송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고3 담임 선생님이시다고 들었어요. 네. 마음이 또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혹시 어제 예비 소집 가기 전에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주셨었나요? 이게 진짜 고3 담임을 여러 번 해도 항상 수능 전에는 조금 더 떨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지나왔던 과정들이 다 생각나니까 뭐 서로 힘들었던 과정들 떠올라지면서 애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과 함께 좋은 격려를 해줬죠.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는 끝까지 잘해라. 그다음에 오늘 좀 일찍 자라. 그리고 이때까지 너가 해왔던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이 결국엔 빛을 발할 거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수능 전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도 고3 담임일 때 이제 아이들한테 말을 다 해줬어요. 니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봐라. 라고 해줬는데 저녁에 우리 반 학생한테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선생님 저 내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 또 왜 또 긴장하고 그래? 해가지고는 너 잘할 수 있어. 힘내.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수능이 연기됐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진 났을 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래가지고 뉴스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다린 선생님은 수능 본 지 얼마 안 되셨죠? 오래됐습니다. 수능 보러 갈 때 담임 선생님 혹시 어떤 얘기 해주셨는지 기억나실까요? 제가 이제 여고를 졸업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저희를 제군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군들 열심히 보고 오거라 해서 꽤나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저는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손에 이제 도시락통 들고 열심히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조금 이제 긴장이 돼서 왔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수험생분들이 잘 보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6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교육부 브리핑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올해 수학 출제 경향과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 현장 발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참여하신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EBS 현장교사단 총괄을 담당하신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윤은구 선생님이십니다. 이어서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담당하신 인천 하늘고등학교 심주석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심주석 선생님께서 이번 수능 수학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EBS 현장 교사단으로 참여한 인천 하늘고등학교 수학교사 심주석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은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과 유사하나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도 적절히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 중심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은 작년 수능보다 강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공교육 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항이라든지 지나친 계산을 요구한다거나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 등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수능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따르면서 변별력을 가진 문항, 공교육과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통해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 등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통 과목인 수학 1, 수학 2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들이 있어 수험생들의 수준에 따라서는 다소 까다롭게 느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통 과목인 수학 1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4문항, 삼각함수에서 3문항, 수열에서 4문항, 총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항, EBS 연계교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념 원리 법칙의 종합적 사고를 익힌 수험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 교육과정상의 기본 개념을 활용하고 문제상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문항들을 출제하여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14번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문항, 22번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사이의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곡선 위에 점 A, 점 B를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 해결이 다소 까다롭게 느꼈을 문항이었습니다. 수학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2문항, 미분에서 5문항, 적분에서 4문항이 출제됐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에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요. 15번은 곡선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와 극값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항이었고요. 21번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한 후 함수 gx의 식을 추론하여 함수값을 구하는 문항으로 공통 과목에서 가장 어렵게 느꼈을 문항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3과목이 있습니다. 먼저 확률과 통계에서는 경우의 수에서 2문항, 확률에서 3문항, 통계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경우의 수, 확률, 통계에서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확인하는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8번 조건부 확률 문항, 30번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문항이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에서 2문항, 미적분에서 3문항, 적분법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을 통해 익힌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는데요. 28번은 음함수의 미분법과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항이었고요.
30번은 역함수의 그래프에서 fx의 그래프를 찾고 주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에 따라 fx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기하는 2차 곡선에서 세 문항, 평면 벡터에서 두 문항,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에서 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차 곡선의 정의와 성질, 벡터의 합과 내적 등을 추론하여 적절히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9번은 포물선과 타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항이었고 30번은 조건을 해석해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항이라든지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거나 풀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들을 다수 포함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실시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합답형 문항과 완성형 문항도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주요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공통과목 수학 1에 22번, 수학 2에 21번, 선택 과목별로 살펴보면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문항들의 변별력이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수학 1의 22번의 경우는 평행 이동한 지수함수의 그래프 및 지수와 로그의 관계를 활용한 문항으로 6월, 9월에도 출제되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학생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학 2의 21번은 극한값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GX를 찾아야 하는 문항으로 사교육에서 익힌 스킬이나 방법보다는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밑바탕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을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확률과 통계 30번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문제,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함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기하 30번은 벡터의 내적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있어야 하는 단답형 문항으로 선택 과목별로 가장 까다로웠을 문제였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문항들은 공교육 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들과 관련성이 높았고요. 공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EBS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과목 수학 1에서 6문항, 수학 2에서 6문항, 선택 과목별로 3문항씩 30문항 중에 15문항이 연계되었습니다. 개념의 원리 활용해서 7문항, 문항의 확대 축소 변형에서 3문항, 자료 상황에서의 활용 5문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계교재 수능 특강에서는 3차 함수가 x축에 접할 때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항에 대해서 이번 수능 문제에서는 3차 함수가 x축에 평행한 y는 5에 접할 때의 함수의 값을 구하는 문항으로 변형 출제되었기 때문에 연계교재를 연습한 학생이라면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 수학 1과 수학 2에서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이 적절히 출제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변별력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는데요.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의 문항이라든지 종합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고등학교 수학 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출제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지나친 계산을 요구한다거나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하거나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 공교육 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항, 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리는 문항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치러진 6월,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합답형 완성형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만 있다면 복잡한 계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EBS 연계율은 50% 15문항으로 공통과목에서 12문항, 선택 과목별로 3문항이 연계되었고 연계 방식은 개념 원리의 활용, 문항의 확대 축소, 변형, 자료 상황의 활용으로 연계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고 수학학습은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학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수능이었다라고 전반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분석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후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세계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작년 수능보다 유사하지만 상위권 변별력이 강화됐다고 하셨는데 고난도 문항 자체가 좀 늘었다는 건지 아니면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작년 고난도 문항보다 좀 올라갔다는 것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6월 모의 평가가 작년 수능하고 표준점수 최고점은 3점만 차이 났는데 만점자가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럼 상위권한테 좀 어려워서 그런 비슷한 양상이라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6월 모의 평가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준비된 정도가 수능만큼의 준비도를 완성도를 갖추지 않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재학생들의 응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표준 점수는 3점이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브리핑할 때도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준비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확률과 통계가 조금 쉽고 선택 과목별로 미적분 기하가 조금 다소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9월로 넘어오면서 확률과 통계는 조금 힘을 실고 미적분과 기하에서는 힘을 빼서 선택 과목별 유불리를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 9월 모의평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질문하신 대로 전반적인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경향보다는 상위권과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의 어떤 변별보다는 그래서 공통 과목 21번과 22번이 어느 확률과 통계든 미적분이든 아니면 기하 선택자든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문항이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응시 집단별로 바라본다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0번 문항들도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에 충분한 변별력을 가진 문항이라고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만점자 숫자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어서 올해 9월 브리핑 때도 마찬가지지만 100점에 대한 숫자가 어느 정도 예측된다. 상위권이 극상위권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늘어났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능이라는 것이 최상위권만을 위한 시험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자료가 나갔을 때 최상위권 숫자에 의해서 나머지 학생들 이 수능이라는 점수가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만점자가 늘어났다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일 뒤에 계신. 네, 한국경제신문 고재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럼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그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 점수 유불리는 좀 최소화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거치면서 응시 집단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이 충분히 됐고요. 이번 수능에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수능에서 아마 이러한 응시 집단 그리고 역대 황금 돼지띠에 그 많은 수험생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타겟팅을 정확하게 정밀 조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과 똑같은 수준으로 나왔을 때는 상위권에 대해서 조금 변별이 힘들 수도 있겠다. 상위권과 최상위권. 그런 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 변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0점 조준이 잘 되어진 수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쪽에.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김지혜 기자라고 합니다. 2024학년도 때 작년 말고 그 전년도에 되게 어려운 게 공통수학 22번이었는데 네. 올해도 좀 공통에서 어려운 게 나왔다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직접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난도랑 비교했을 때 올해 나온 좀 어려웠던 문제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는 이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실 때 그 공통이랑 선택 가운데 공통은 조금 평이하게 나오고 선택을 조금 힘을 줬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올해 굳이 비교하자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킬러 문항 배제 이후 첫 수능 때 대부분 이제 사교육기관에서 예측하는 거는 킬러가 빠졌으니까 수능은 쉬워질 것이다라고 전부 다 예측되는 상황이었고 킬러 없이 학생들을 변별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평가원이 해냈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했고 역대적으로 또 그때 당시에도 만점자는 많이 줄어들었던 문항이 22번 문항이었습니다. 3차 함수의 개형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는데요. 올해도 3차 함수의 개형을 찾아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와 지금 문제를 뭐 어떻게 비교한다라는 자체는 좀 힘들죠. 그런데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어떤 맥락이었냐면요. 이게 우리가 3차 함수 기존의 킬러 문항이라는 것들을 보면 사교육에서 반복 훈련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3차 함수의 개형은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야 여기에선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빨리 식을 세워가지고 풀어내고 추론을 하고 아니면 찍어서라도 한번 접근해봐 뭐 이런 식의 어떤 훈련을 했다면 사실 정확하게 개념을 주고 있거든요. 극한값, 우극한값이 존재한다. 그것도 딱 두 개만 존재한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러면 어떻게 펼쳐져야 될까를 사실 본인이 이게 어떠한 이 편법이라든지 공식이 적용되지 않아요. 함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 함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 입장에서는 24학년도 22번과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찾아낼 수도 있고 명확하게 식이 미지수 2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로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얼마든지 좀 그게 이제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변별하는 문항이라고 저희가 분석했고 이번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그래서 조금 힘들어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급은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공통하고 이제 그 선택 과목별로의 난이도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 좀 이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제가 그 미적분이나 기하에서 힘을 빼고 확률과 통계에 힘을 실었다라고 할지라도 미적분 자체가 쉬워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은 어차피 뭐 단답형 30번이나 뭐 29번, 뭐 28번도 늘 뭐 제시되는 문항이긴 하지만 그런 문항들이 미적분을 그렇게 많은 시간 공부했다라고 해도 거기에서도 충분히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된 거고요. 그보다는 이제 선택 과목의 유불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이나 기하 30번의 변별력을 주면서도 공통 과목에서도 공평하게 수학 1과 수학 2에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확보해서 상위권과 최상위권도 좀 변별하고자 준비된 시험이 바로 이번 수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심지석 선생님의 세 가지 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좀 설명이 됐다고
판단이 들고 생방송 시간 관계상 질의는 이 정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영어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는 오후 5시 19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 브리핑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저희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16 수능 수학 어떻게 치러졌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께서 집중해서 시험지를 지금 검토해 주셨습니다. 올해 수능 수학 출제 경향 좀 더 자세한 설명 김지성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히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엔 뭔가 유난히 6월, 9월에서 힌트를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1번이 아까 심주석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속도, 거리, 가속도 관련된 합답형 문제를 냈어요. 네. 근데 굉장히 개념에 충실한 문제라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 비해서 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문제인데 그게 학생들이 항상 괴롭혀왔던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6월부터 뭔가 난이도가 대폭 하향된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이번에 또 새롭게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유형이 그 빈칸 채우기 유형이에요. 네. 그 문제랑 결합돼서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6월부터 6, 9 수능까지 계속 이어지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22번에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묻는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9월에도 21번이 22번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21번에서 더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작년 수능부터 새롭게 어쨌든 뭐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분수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 수능부터 있어 왔는데 이번 수능에서도 21번에 이게 위치하면서 학생들한테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우극한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6월달 15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또 힌트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년 수능부터 해서 반복해서 힌트를 주고 있었던 시험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작년에 14번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올 6월에 또 14번에 있다가 이번에 또 20번으로 빠졌었는데 다시 한번 14번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게 공통 영역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선택 과목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할 확률과 통계인데 약간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번 확률과 통계가 9월 달부터 최고 난도 문제 변별력이 높아졌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그 확통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미적 시험을 치던 애들이 확통으로 넘어간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학생들의 변별을 위해서 한 문제씩 추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30번 문제가 꽤 어려웠던 것 같아 보여가지고 거기서 변별력을 유지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미적 같은 경우에는 29번 늘 나오던 등비급수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28, 30번이 좀 어려운 유형인데 이게 미분이나 적분 이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합성함수의 미분 파트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꽤 어렵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30번 문항이고요. 그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형이 조금 정해져가지고 28, 29, 30이 어려운 4점짜리에 속하는데 28번 문항은 사실 작년에 있던 그림이랑 거의 유사해 보이고 29, 30번 문항도 늘 묻고 있던 도형, 늘 묻고 있던 상황을 묻고 있는 거라서 학생들이 친숙함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능 수학은 대학 입시의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잖아요. 올해 수능 수학 난이도는 지난 9월 모평 그리고 작년 수능과 비교한 난이도에 대해서 기자분들도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다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9월의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이제 비슷했었는데요. 이번 수능도 이제 작년 수능과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통수학에 대한 난이도가 지금 조금 내려갔고 그리고 변별로 두세 문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는데 지금도 그러한 트렌드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중위권 친구들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삼각함수나 수열에 대한 문항 번호가 왔다 갔다 이제 바뀌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평균적인 난이도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1번 공통수학에서 21번이나 22번에 해당하는 그 단원, 즉 이제 극한과 22번에서의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물론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었으나 우리가 그 문항에 배치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좀 예상한 친구들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풀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제 계산을 지향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많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수능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별로 너무 체감하는 난이도가 크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선택 과목에 이제 변별력이 센 고난도의 문항이 항상 30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위권 친구들이 이제 등급을 높게 원한다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선택 과목에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들으면 저게 나왔네, 저건 어려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중요한 건 연계율이죠. 수능과 EBS 연계율은 보통 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김다린 선생님, 올해 수능에서는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의 수능도 50% 수준의 유지가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두드러지는 문항들이 보였는데요. 공통수학 9번에서는 X축이나 Y축에 대해 평행한 직선이 접하는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서 체감이 높았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위족분을 선택하신 수험생 분들에게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26번에 위치한 그림이 아주 지금 연계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나 함수에서 로그 함수의 등장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정말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두드러지는 문항이 세기 때문에 아마 푸시는 동안에 많이 연계성을 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EBS 1TV 특별생방송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 3부 수학 출제 경향 분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수능 취준이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말로 우리 학생들 수고했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까? 저는 차라리 신청곡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노래 중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보면 본인이 정말 훌륭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본인이 어떤 존재였는지 잘 모른다는 그런 가사였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빛나는 그 별 하나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해줬던 부모님들께 또 감사한 마음도 한번 표현해보고 일부 수험생들은 아직 수능 대학 합격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면접도 있고 논술도 남아있을 테니까요. 합격증을 거머쥐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BS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을 함께 해주신 심주석 선생님의 응원 감사합니다. 수능과 EBS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특히 어려운 수학에 있어서 수험생들이 EBS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주성 선생님? 근데 EBS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인터넷 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인터넷 강의의 또 장점은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잠시 멈출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직접 선택해가지고 들을 수도 있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꼭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돼라는 생각보다는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의를 선택해서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EBS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강의도 하고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네, EBS 선생님들이 특별한 응원 노래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EBS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도록 특별한 응원 노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How about you? 요즘 참 많이 힘들지. 피곤한 눈 굳게 담은 입술까지 하지만 난 보여 그 안에
안에 담긴 네 노력들과 수많은 다짐들 How about you 마주쳐 많이 지쳤지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잠시 미루고 책상에 앉아 하루하루 치열하게 버틴 너희들 가끔 눈물이 나고 괜히 기대고 싶은 그 맘이 들 땐 기꺼이 깨내줄게 여기 네 옆에 우리가 EBS가 yeah, yeah. 힘내 난 너를 믿어 힘내 넌 잘하고 있어 응원해 그 누구보다 지금을 가장 즐겁게 살아낸 널 위해 힘내 이겨낼 수 있어 네 현실을 뒤집어 꿈을 실현해봐 이 노래 널 위해 남길게 겨울꽃처럼 예쁘게 피어날 널 위해 너의 나이에 지금 이 계절에 너희가 느낄 무게감 시필한 나의 매일 널 쳐다보는 시선과 무대가 딱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건 지금껏 최선을 다한 네 노력이 어른이 돼서 널 단단하게 지킬 걸 EBS 가끔 눈물이 나고 괜히 기대고 싶은 그 맘이 들 땐 기꺼이 깨내줄게 여기 네 옆에 우리가 EBS가 yeah, yeah. 힘내 난 너를 믿어 힘내 넌 잘하고 있어 응원해 그 누구보다 지금을 가장 즐겁게 살아낸 널 위해 힘내 이겨낼 수 있어 네 현실을 뒤집어 꿈을 실현해봐 이 노래 널 위해 남길게 겨울끝봄처럼 예쁘게 피어날 널 위해 힘내 난 너를 믿어 힘내 넌 잘하고 있어 응원해 그 누구보다 지금을 가장 즐겁게 살아낸 널 위해 힘내 이겨낼 수 있어 네 현실을 뒤집어 꿈을 실현해봐 이 노래 널 위해 남길게 겨울끝봄처럼 예쁘게 피어날 널 위해 네, EBS 사회탐구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한국사 선생님들의 열정 어린 응원 잘 들었습니다. 네, 김다린 선생님, 이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남은 기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태도나 마음가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하나의 원칙을 말하자면 이제 꾸준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수능이란 건 결국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워두지 않는 하루를 이어가게 만들면서 네네. 즉 내일로 이어가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하루를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꾸준함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기출문제의 중요성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김지성 선생님? 기출문제 진짜 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에도 개념이 잘 연결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동그라미 X가 남는 문제풀이보다는 학생들이 내가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개념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빛을 발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겨울방학을 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동그라미 X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네. 들렸습니다. 겨울방학이야말로 개념 공부를 확실하게 하기 좋은 시기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인 11월 15일에 진행되는 겨울방학 대비 학습 전략 설명회를 들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2027-2028 학년도 수능을 대비해 과목별 EBS 대표 강사진이 총출동해 학습 전략을 전합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8 학년도 수능 대비법도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료집은 EBSI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많이 다운받아서 수험생활에 꼭 활용해보세요. 네, 매년 돌아오는 수능이지만 매년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험생들과 함께 했는데 소감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학생들과 함께 이 수능 수학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이 가득한 미래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과에 매이지 않고 남은 고3을 재미있는 일들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험생들은 이제 수능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지만 또 내년에 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있고요. 항상 마무리가 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언제나 EBS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다린 선생님, 김주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